자, 여러분 재산세 세 문제 중에 하나가 토지에 대한 분리인데 639페이지 639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구분 그랬죠. 자, 우선 보세요. 과세 대상 토지는 6월 1일 어디에 이용하고 있느냐, 어디에 땅을 이용하고 있느냐,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재산세 계산을 할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필기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가 뭐? 종합, 그림 있죠? 종합합산,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두 번째는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세 번째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다. 이렇게 토지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사업 6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합합산 토지는 어떤 거고, 별도합산 토지는 어떤 거고, 분리과세는 어떤 거냐,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구분하기 전에 기본 넓은 개념 정도를 먼저 알고 가면 구분하는데 다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럼 도대체 종합합산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종합합산은 비사업용,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무슨 토지? 비사업용 토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땅 가지고 있어요. 예,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비사업용 왜 가지고 있어? 예? 땅 가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왜 가지고 있어? 토지 가격이 뭐 하면? 오르면 뭐 하려고? 팔려고. 그죠? 자기가 할 때는 투자지만 남이 벌 때는 투기야, 투기. 그럼 이런 토지는 사업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 거둘 게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거둬야 돼. 그럼 만약에 사업하는 토지는 사업을 해서 돈 벌면 개인은 소득세 내고 회사는 법인세 내니까 재산세는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거야, 차이점이. 그래서 종합합산은 뭐라고요? 비사업용 토지 또는 뭐 비효율적인 토지다 이거지. 그럼 제목부터 보고요. 두 번째, 그럼 이런 토지가 뭐가 있느냐?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럼 이런 토지는 합산자가 붙었죠? 소유자별로 봐라.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쳐서 과세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기 때문에 요 합산자가 붙어서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세는 물건 각각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요거는 소유자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합산, 인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뭐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만. 구체적으로 세율까지 기억할 건 아니고 원래는 1000분의 2, 0.2부터 1000분의 5, 0.5%까지 되어 있는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리고 별도합산은 그럼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이냐? 요거에 반대지. 뭐? 사업용 토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에 이용하고 있으면 효율적이잖아.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은 땅 가지고 사업해서 돈 벌면 소득세, 법인세 내니까 투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엇보다는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따로 별도로 합쳐라. 그래서 별도합산, 사업용 토지. 그래서 이것도 소유자별로 뭐한다? 합산한다. 그런데 종합합산보다는 세금 부담이 적어요. 초과 누진세율 0.2부터 0.4%까지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뭐는? 분리과세 그랬네. 분리는 뭐예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같아도 합치지 마. 각각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라. 분리, 따로따로 과세.
뭐라고요? 각각의 뭐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각각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까? 이것은 차등과세, 차등해서 과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이 돈을 많이 버는 땅은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소득이 적게 발생하는 건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돼. 그래서 차등, 차별해서 과세해야 되니까 합치면 안 돼. 그래서 제일 높은 게 고율이에요. 고율하면 재산세에서 부동산 중에 제일 높은 거 몇 프로? 4%. 제일 낮은 건 저율, 낮은 세율. 서울대 입학하는 비율 1000분의 0.7이니까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 여기 보세요. 그럼 고율이 뭐냐? 사치성 재산의 토지. 해원제 골프장 같은 거 돈 많이 벌죠? 세금 많이 내. 그러면 이렇게 제일 낮은 거 재산세에서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0.7,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 농사 짓고 있는 뭐? 농지. 축산업을 하고 있는 뭐? 목장용지, 종중소유, 임야 이런 건 투기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돼.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종합합산은요, 저 뒤에 가서 여러분 교재 잠깐 보시면 655 페이지 보세요. 655페이지 폈어요. 거기 종합합산 토지라고 나왔죠? 거기 양가로 1번, 농지 중에 종합합산 토지는 1번만 보세요. 1번. 핵심 1번 뭐?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농지 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휴농 상태인 농지는 그 비사업용이야. 이해가세요? 네, 농사, 누구든 농사를 안 져.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다음 장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 있죠? 2번 목장용지 중에 종합합산이라고 나왔죠? 거기서는 1번하고 2번 기억하시면 돼. 기준면적을 부하는 거 초과하는 토지. 기준면적 뭐? 초과. 목장용지는 축산업에 사용하는 토지인데 축산법에 허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부한 거. 초과해서 넓은 면적 있죠? 기준이, 허가 기준은 100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그래봐. 그런데 150평 가지고 있다. 그럼 100평인데 50평은 초과잖아. 그 초과는 50평은 투기다. 종합합산. 그죠? 다음 3번에 보시면 공장용지 중에 종합합산이라고 나왔죠? 예? 거기 1, 2, 3 다 묶어서 초과자. 뭐? 기준면적 뭐 하는 거? 초과는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도 어떤 제품을 제조, 생산,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허가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벽돌이나 기와를 만드는 공장이라면 작업이 건물 밖에서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대지를 넓게 잡아줘야 되고, 기금속 같은 거 가공하는 공장이라면 작업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지를 넓게 잡아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기준면적이 있다 얘기. 우리는 구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 기준면적 이내다,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이렇게 물어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초과자. 공장용지 기준면적 뭐? 초과. 지역 따지지 마.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야. 여러분 뭘 묻지 마. 뭐 초과됐는지 묻지 말라 이거죠. 목장용지가 초과됐던 공장용지가 초과됐던 묻지 마. 그리고 따지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지역에 있는데 그것도 따지지 마. 그냥 초과자가 붙으면 비효율적이야. 비사업용.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여기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대지라고 하죠? 대지.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대지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어?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 대지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야. 나 대지 맞아 이거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나 대지. 이거 투기죠.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네, 아무것도 없는 땅, 나 대지. 그 다음에 무허가 건조물 부소 토지. 그것도 비효율적이야.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리고 5번에 보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뭐한 거? 초가자가 붙으면 묻지 말라고 그랬죠. 4번에 영업용 상가 등의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뭐? 초가. 하여튼 초가자가 붙으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 종합합산. 그리고 3번에 건축물 멸실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지났으면,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되고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나대지와 똑같아. 어디로 가? 종합합산. 6번 볼래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여기 보세요. 토지 외에 아무것도 없으면 나대지죠. 예? 이거 투기니까 어디로 가? 종합합산 가서 세금 많이 내야지. 근데 이런 땅을 가지고 있어요. 예? 누가? 서대기술 교수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봐. 예? 서대기술 교수는 세법은 몰라. 학교로는 잘 아는데, 예? 예, 대출 같은 것도 잘 전문이니까 알아. 금융. 근데 뭐는 몰라? 세법은 몰라. 그래서 서대기술 교수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나대지니까 어디가? 종합합산 가서 재산세 많이 내야죠? 그건 들은 거야, 지나가다가. 근데 여기다 뭘 지어놓으면, 건물을 지어놓으면 나대지가 아니니까 별도 합산으로 가서 세금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거지. 서교수가 이거 토지가 1억짜리야. 토지 가격 얼마? 1억짜리 건물을 짓는 거야. 요만한 건물 줬어. 요만한 건물. 이 토지 가격의 몇 프로? 2% 미달하는 거. 여러분 1억의 10%가 얼만데? 1,000만 원. 1억의 1%가 100만 원. 2%면 이 건물이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이야. 땅이 얼마짜리? 1억짜리 하는 땅에다가 200만 원도 안 되는 건물을 지어놨다 이거지. 이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지어놓은 거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지어놨다 얘기야. 이거 뭐야 이거? 개집. 그래도 이거 건축물이잖아.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바닥 면적은 인정해 준다니까 뭘로? 사업하는 거니까 별도 합산. 나대지가 아니니까. 요 바닥 면적 빼고 나머지 이거 있지? 이건 똑같아, 나대지랑. 그래서 거기 토지 가격 얼마? 토지 가격의 몇 프로? 2%에 안 되는 건축물 있죠? 부속 토지 중 바닥 면적은 뭐하고 별도 합산이니까 요 면적을 뭐하고 제외한 나머지는 나대지와 똑같다. 종합합산. 그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2% 부족한 거. 몇 프로 부족? 2% 부족한 거 건물 종합합산. 됐어요? 다음. 그러면 종합합산 봤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떤 토지가 종합합산이고 어떤 토지가 별도합산이고 분리과세냐? 기본 종합합산에 대한 건 공부했어요, 지금. 그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몇 가지, 4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만 할 건데, 여기 보세요. 지금 한 거 다시 봅니다. 노트 그 다음 장 보시면, 과세 대상 토지,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 과세 대상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3가지로. 여러분, 종합합산은 아까 600 얼마? 55페이지에 있었죠? 예, 종합합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비사업용 토지죠.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 거기서 농사를 안 짓고 있어. 휴농 상태에. 그게 비사업용이에요. 이해가세요? 예, 투기다. 두 번째, 일정 면적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은 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 잠깐, 초과가 뭐 있어요? 목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공장용지 기준 면적 초과,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주택의 부속 토지 기준 면적 초과. 따지지 마. 그냥 앞에 거 필요 없어. 그냥 뭐가 붙으면 초과, 짜투리. 그건 어디다? 종합합산이다. 그죠? 그리고 대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건물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됐어? 멸실되거나 철거가 되고 몇 개월? 6개월 지났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건 나대지와 똑같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2% 부족한 거 있죠?
토지가액의 몇 프로? 2%도 안 되는 강아지 같은 거 저런 거 인정해 줄 수 없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비효율적 종합합산. 됐어요? 올해 하나 개정된 게 있어. 뭐 교재에는 안 들어갔는데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자, 주택인데 무허가 주택이잖아요. 거기에 딸려 있는 뭐는 토지는 종합합산이다. 투기.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요거.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맨 밑에 656페이지 있잖아요. 종합합산 있어요? 거기 7번 밑에 여백 많죠? 8번 해라. 적어 8번으로. 7번 밑에 지목이 잡종인 그거 밑에다가 뭐라고?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는 뭐다? 종합합산. 됐어요? 무허가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는 종합합산. 그러면 그전에는 뭘로 갔느냐? 허가받지 않은 주택이라도 주택으로 봐줬어. 근데 안 봐. 이제는 땅은 별도로 종합합산. 됐습니까? 예. 다음 별도 합산은 뭐냐? 사업 안 한 토지에 그냥 보세요. 여러분 별도 합산은 652페이지에 있어요. 652페이지. 별도 합산 있죠? 예, 제목만 보세요. 별도 합산은 여기 영업용 건축물이 뭐죠?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을 영업용 건축물이라고 그래. 여러분 이 지금 학원 건물도 영업용이에요. 이 건물은 사업하는 거죠? 건물주가 임대사업하잖아. 그럼 이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는 뭐다? 별도 합산 사업에 이용하는 토지. 영업용 하면 뭐라고요?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별도 합산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리고 멸실되고 몇 개월? 여기 보세요. 6개월이 안 지난 건 비록 건물이 없어도 6개월까지는 봐줘. 뭐라고? 별도 합산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는데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종합합산으로 가. 이해가세요? 예. 그리고 주거용 공장 건축물 주거지역에 그리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 중에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거 전부 다 사업에 관련된 토지다. 그래서 별도 합산은 하나 정도만 기억해요. 뭐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됐어요? 다음 여기 분리과세 639쪽에 639쪽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리과세는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지하고 복장용지, 공장용지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으로 한 거, 사치성 재산 이런 것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러분 교재 어디 가시냐면 639페이지로 다시 갔어요. 설명할 거 이제. 자, 여기서 우리 종합합산이냐 별도합산이냐 분리과세냐 이거 구분할 때 네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 듣고 볼 거예요. 첫 번째, 농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등기 권리증에 뭘로 되어 있나 그거 따지지 말고 6월 1일 날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한다. 뭐라고요? 전, 답, 과수원을 뭐라고 한다? 농지. 자, 여기 보세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교재 갑니다. 640페이지. 거기 농지 맨 위에 나왔죠? 전, 답, 과수원. 이게 농지예요. 그런데 여기 봐서 설명 듣고 이 농지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첫 번째 누가? 개인 소유 농지인데 경작에 뭐하고 있다? 이용하는 농지예요. 자,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고 있다. 여기 보세요. 예, 설명 듣고 갑시다. 개인 소유 농지인데 농사 짓는데 사용하고 있죠. 이때 본인이 직접 농사져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산세는 본인이 농사져도 되고 빌려줬더니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해도 되고 임대차 경작을 해도 되는 거야. 아니 농지는 제촌 작용 그건 감면 비과세 혜택을 줄 때 조건이고 재산세 낼 때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면 돼. 누구든 농사 짓고 있으면 그건 효율적이야. 그런데 농지인데 누구든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이건 비사업용. 이해가세요? 본인이 직접 농사 져도 되고 대리경작해도 되는 거예요. 누구든 중요한 건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농지인데 누구든 뭐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그럼 투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개인 소유 농지도 그러면 무조건 분리과세가 나냐? 아니지. 있을 지역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 하는데 평당 5천만 원짜리 하는 땅 위에서 평당 얼마? 5천만 원짜리 하는 땅 위에서 상추 재배를 하고 있대. 말이 돼? 그럼 이파리 하나에 뭐 100만 원씩 파나? 이런 건 진정한 농사가 아니지. 이건 사기지. 누가 봐도 피해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경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게 농사를 짓고 있어도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서 하라. 비싼 땅 위에서 농사 짓는 건 인정해 줄 수 없다. 이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교재 보시면 자 방가로 1번 개인 소유 농지 전답 과수원을 앞으로 뭐라고 한다? 농지.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여기까지. 개인 소유 농지인데 누구든 농사 짓고 있다. 그 얘기죠? 어디서? 다만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에서 무슨 지역? 군지역 제외. 특별자치시, 세종시죠? 특별자치도 제주도죠? 그리고 시지역, 일반 시지역의 읍면지역은 뭐한다? 제외. 자, 제외되는 거 빼봐. 광역시에서 군지역 제외. 시지역에서도 뭐? 읍면지역 제외 그랬잖아요. 그럼 제외되는 걸 빼. 그럼 이런 지역에서 뭐하고 있어요? 개인 소유 농지인데 누구든 뭐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 투기가? 아니다. 있을 장소가 있으니까. 이 뜻이에요. 인천광역시 안에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제외. 여기 말하는 거 군지역. 예? 시지역에서도 용인시 안에서도 무슨 면, 수지읍, 뭐 구성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지역은 빼. 그런 지역에 농사 짓고 있으면 이건 투기가 아니다. 됐어요? 그럼 이 지역 빼고는 어디야? 거기 두 번째 줄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한다 그랬잖아요. 가로 안 생략하고.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어디 있어야 하고 군읍면 지역 빼고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일반 무슨 지역? 시지역에 농지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무슨 지역? 도시 지역 어디? 밖에 있으면 돼요. 어디?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돼. 그런데 무슨 지역에 있으면? 도시지역 어디? 안에. 여러분 혹시 공법에서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지역, 도시지역 그게 아니지.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결을 거치고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되겠다, 개발해야 되겠다,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지역이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야. 그런 지역 안에서도 도시지역 안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묶여져 있는 무슨 지역? 개발 제한구역. 여기 개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 무슨 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은 농지가 있어도 돼. 도시지역 안에는 어디?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그럼 이거 말고 주거지역은 안 되죠? 자, 이런 지역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으면 개인 소유 농지를 농사 짓고 있으면 그건 투기가? 아니다. 그래서 어디가 따로 뛰어? 분리, 과세 가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제일 낮은 1000분의 얼마? 0.7. 재산세에서 세금이 제일 적은 거 1000분의 0.7. 백분율로 얘기하면 0.07%. 이해가세요? 이렇게 세금 부담을 줄여줘.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용도지역이 개발제한지역, 녹지지역 말고 농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죠. 주택이 있을 지역이 무슨 지역이야? 주거지역. 상가 등이 있어야 될 지역.
상업지역. 그죠? 공장이 있어야 될 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주택. 상업지역은 상가.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잖아. 이런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에 비해서 땅 가격이 어때? 비싸. 그런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다고? 에이, 거짓말이야. 비효율적 어디로 가? 종합합산. 진정한 동사가 아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어도 뭐를 안 해? 경작의 이용 안 하고 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어디로 가? 투기. 종합합산. 이해 가세요?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있을 지역에 있으면 뭐고? 그럼 있을 지역이 어디냐? 도시지역 밖에. 그죠? 군읍면 포함해서. 그럼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제한 녹지지역.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노트 갑니다. 노트. 농지. 개인 소유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골라봐. 농지가 있어도 될 지역이 어딜 것 같아? 느낌으로. 두 군데 골라봐. 농지가 있어도 되는 지역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잖아. 어디 있어야 돼? 녹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있어도 되죠? 지금 도시지역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여기 있는 건 있어도 되니까 투기가? 아니지. 그럼 어디로 가? 분리과세. 이해가세요? 그리고 도시지역 어디? 밖에는 다 돼. 똑같아. 도시지역 어디? 밖에. 자, 오류가 나왔어. 여러분 노트 가지고 계신 분. 이거 편집을 제가 한 게 아니라 편집을 다 해가지고 했는데 회사에서 이거 출간하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시지역 밖 포함이라고 있죠. 그게 일리 와야 돼. 네? 여기 있는 게 여기로 와야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도시지역 밖 그리고 군읍면 포함해서 분리과세다. 됐습니까? 그거 수정했죠? 그리고 봐요.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은 상가가 있고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다? 농사 짓고 있다면 비싼 땅 위에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인정해 줄 수. 그래서 요건 어디로 가? 비효율적 종합합산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농지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뭘로 가?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 줄여주고 있을 장소가 아니면 투기니까 어디로? 종합합산. 별도로 가는 거 없어. 됐어요? 이게 개인 소유예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640쪽 다시 갑니다. 교재 640쪽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밑에 2번 특정 법인 단체가 뭐하고 있는 거? 소유하는 뭐? 농지. 여러분 일반 회사가 농지 가지고 있으면 투기야. 그런데 여기 특정 뭐라고 그랬어요? 특별한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요 5가지만 특별히 뭘로 봐줘? 분리과세 인정해 주는데 그 내용이 교재 보시면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농지법에 따른 무슨 법인?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업법인이 뭐죠?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법인 만드는 거. 법인. 그래서 요즘은 팔로 가졌잖아. 옛날에는 노인네들이 시골에서 농사 지니까 적은 면적이라 농사 져도 팔로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안 짓잖아요. 가족들만 먹으려고. 그죠?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귀촌해가지고 머리를 쓰는 거지. 동네 갔더니 100평, 200평 가지고 농사 짓고 있어. 그래봐야 가족들 주고 쓸 게 팔을 거 없어. 그럴 바에는 돈을 올리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뭐라 그래? 우리 법인 만듭시다. 법인, 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개인 소유 땅을 법인 앞으로 다 부어해. 등기해. 그럼 10가구가 모였네? 100평씩 10가구면 1000제곱미터 1000평 될 거 아니야. 그죠? 100평씩 10명이면 1000평. 그럼 1000평 가지고 농사 지면 꽤 넓은 거지. 그 농사 져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니까
대형 마트 같은 데 가서 납품할 수도 있지. 계약하기가 좋잖아. 팔로가 되니까. 그래서 모여갖고 이번에는 내년에는 배추값이 좀 비쌀 것 같으니까 배추를 합시다. 이렇게 농사 짓고. 그 다음 년들은 뭐 다른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려고 모아놓은 법인이 뭐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투기가 아니라니까. 이해가세요? 다음 두 번째. 한국농어촌공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농어촌공사의 그거 출제,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 출자기관인데 거기도 세금 내야 돼. 근데 왜 농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농지를 왜 가지고 있어?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농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거니까 투기가 아니다.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그래서 농어촌공사. 예. 세 번째,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자. 여러분, 사회복지사업자가 누구예요? 양로원, 보육원 있죠? 이런 복지단체가 농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농산물을 팔려고 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뭐 하겠다? 소비, 써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다음 네 번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간증한 농지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지예요. 다시 말하면 뭐? 매립 간청한 농지. 그죠? 이렇게. 이건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 그런데 법인은 아니지만 다섯 번째, 종중이죠. 종중,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뭐? 농지. 이건 투기가 아니다. 물론 조금 더 들어가면 농지는 1990년 5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90년 6월 1일 이후에 상속받아서 소유하는 것까지를 인정해 주는데 시험에서는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중요한 게 뭐예요? 종중 소유 농지는 투기가 아니다. 그럼 요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 무슨 법인? 일반 법인, 일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 이건 볼 것도 없이 비효율적 어디로 가? 종합합산으로 간다. 다시 한번 여기. 그래서 여기 특정 법인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인데 첫 번째 뭐?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거.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할 목적으로 매립 간청한 농지, 종중소유 농지. 요거는 뭔데? 분리과세 이거.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거 말고 뭐는? 일반 법인이 소유한 건 뭐다? 종합합산. 그럼 요거는 뭘로 가? 분리과세.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요거 농지 받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교재 641페이지. 두 번째 뭐 있어요? 목장용지.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예요. 개인이든 또는 누구? 범인이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산업에 이용하는 토지는 어디에 입지 조건 맞는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보시면 자, 목장용지는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업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죠.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만 어느 지역에 있느냐? 도시지역 어디? 도시지역 안에는 개발 제한구역과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 것에 하나여 분리과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 어느 지역? 도시지역 어디? 안에는 다른 데는 안 돼. 개발 제한구역과 또 하나 뭐? 녹지지역. 그럼 도시지역 어디는? 밖은 군읍면 다 포함돼. 도시지역 밖에는 용도를 따지지 마라. 있어도 되니까. 이런 지역에 있으면 뭐다? 투기가 아니다. 그죠?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뭘로 간다? 분리과세. 다만 거기 두 번째 줄인가요? 직전년도 기준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축산법에 정해놓은 일정 기준 면적을 뭐? 기준 면적까지라고 그랬죠? 두 번째 줄에 과세 기준에 속하는 해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 면적 범위에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만? 축산법의 기준 면적까지만 뭘로 간다? 분리과세 가서 제일 적은 1000분의 얼마? 0.7을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준 면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보시면
표가 있죠. 축산법에는요, 어떤 가축을 몇 마리 사육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음 장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지가 있어야 되고 사료밭이 있어야 되고 저장시설물이 있어야 되고 축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리당 기준 면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그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비효율적 어디로 간다. 초과자가 붙으면 아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종합합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준 면적을 뭐하면 초과하는 여러분 초과하는 건 다가 아니라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짜투리만 어디로 가? 종합합산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것도 아까 60만 원 두고 학개론 석회수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부담 줄여준다니까.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는 석교수는 그래? 세법을 모르니까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세금 부담 줄여준다고 그래서 분리과세. 그래가지고 여의도 아니 너무 큰가? 잠실 종합운동장만한 땅을 사놓고 거기에다가 뭐를 흑염소 한 50마리 풀어놓고 나 뭐하고 있어? 축산업하고 있어. 그럼 다 봐줘야 돼 이거? 아니지. 축산업에 가축이 어떤 가축이냐에 따라 기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기준 면적 50마리면 50마리 기준 면적. 요거는 뭐고?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이렇게 매년 여러분 이렇게 50마리 아니 100마리 사용하고 있어. 100마리. 그러면 이 기준 면적은 분리과세야. 초과는 어디? 종합합산. 그랬다가 올 여름에 날씨가 더우니까 석유수 삐쩍 말랐잖아. 그러니까 몸보신 하려고 이거 어떻게 하겠어? 반은 잡아먹겠지, 그죠? 그래서 잡았어요, 50마리. 그럼 몇 마리 남았어? 그럼 내년은 50마리에 대한 기준 면적. 그거까지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내년 그렇게 계산한다 이거지. 그래서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이에요.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있을 장소가 아닌 지역 있잖아. 도시지역 안에서도 무슨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축산업 할 수는 없다. 한다면 비효율적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자, 여기 보세요. 목장용지. 개인이든 법인이든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봐. 똑같아. 여러분 축산업을 할 수 있는데 골라봐. 두 군데. 네? 개발제한구역하고 녹지지역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적 밖에도 포함해서 분리, 과세. 농지랑 아까 똑같아. 여기는 있을 지역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 그러면?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 면적을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있을 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있을 장소가 아니면 종합합산. 지역 따지지 말고 초과도 어디로 가?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요거 하고요, 농지하고 포개나면 똑같아. 그죠? 지역이 똑같죠? 다만, 그러니까 농지하고 보는 목장용지는 도시적 어디 있으면 돼? 밖에.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적은 분리과세죠? 예. 다만 목장용지는 기준 면적 뭐?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됐어요? 예.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여러분 켜져 보시면 644페이지. 뭐 나왔어요? 공장용지. 여러분 공장용지가 뭐냐? 공장 건조물 부속 토지, 공장 건물에 딸려있는 토지, 공장용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공장을 짓고 있어. 공사하고 있어요. 공장이 준공되지 않았어도 그 토지는 뭘로 팔아? 공장용지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 공사 중인 거는 공사가 안 끝났어도 뭘로 봐줘? 공장용지로 보고 세금 부담 줄여주겠죠. 이해가세요? 줄여줘요. 그러면 또 나오네. 서대수 교수는. 예? 그냥 나대지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가죠. 거기랑 나대지 가지고 있으면 종합합산 가니까 여기라고 공사를 시작만 해. 시작해놓고 계속 공사 안 하고 있어. 몇 년 동안. 그래도 연립 봐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는 인정 안 한다. 공장용지로 보지 않겠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이제 있을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공장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군, 면 이런 지역은 있어도 돼요. 투기로 보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러면 군, 면 말고 시 이상 지역 하면 어디죠? 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이 있어요. 산업단지, 수출공단이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인 무슨 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이 있어도 돼. 이런 지역에 있으면 투기가 아니다. 분리과세 가요 사업이지만 세금 부담 줄여준다. 그래서 분리과세 가서 1000분의 얼마? 2 이렇게 갑니다. 0.7이 아니야. 1000분의 얼마? 2. 그런데 시상 지역 중에서도 공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 지역.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공장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지역에 있으면 이거는 투기는 아니야. 그래서 별도 합산.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던 기준 면적 뭐? 초과자가 붙으면 묻지도 마.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그래서 공장이 제일 복잡해. 세 군데 갈 수 있네. 있어도 되는 지역은 분리과세. 입지 조건이 안 맞는 지역은 별도 합산.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 여기 보세요. 공장 건축물 부속 토지. 여기 건축 중인 경우를 구한다. 포함. 공장 건물을 짓고 있으면 그것도 공장 용지로 봐줘요. 그런데 건축기간이 이미 뭐 했어요? 지났는데도 공사하고 지연돼가지고 그건 안 돼. 이런 건 제외.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6개월 이상 공사가 뭐한 거? 중단되고. 요거는 뭐하고 제외. 요거는 뭐하고 포함. 이해가세요? 여기서 여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산세 과세 기준이 언제야? 6월 1일이죠? 근데 4월 말까지 공사가 끝났어야 돼. 건축기간이. 허가받을 때 4월 말까지 건물을 짓겠다 그랬어요. 근데 공사가 지연됐어. 그래서 지금 6월 며칠? 1일 건축 중에서 공사 중이다. 그건 안 돼. 건축기간이 이미 뭐 했으니까? 끝났어야 되는데 지나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이해가세요? 그럼 아직 안 지났어. 이거는 뭐야? 왜 포함해? 지금 6월 1일인데 공사기간 10월 달까지 돼 있어. 아직 안 끝났잖아, 기간이. 정상이죠? 그런 건 인정해준다. 그리고 공장이 어디 있어야 돼? 자, 여러분 생각해봐. 있을 지역이 어딜까? 공장이 있어도 되는 지역.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는 있어도 돼. 군읍면도 돼. 이해가세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투기는 아니야. 사업하잖아, 공장. 별도 합산. 됐어요? 그리고 지역 따지지 말고 뭐 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어느 지역이든 초과하는 부분은 비효율적 종합합산으로 간다. 됐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봐요. 이제 그냥 설명만 들어요. 영업용 뭐라고 그랬죠? 건축물 부속 토지 그랬죠? 그것도 보긴 봐야 되겠네. 여러분이 궁금해 할까 봐. 어디? 652 맨 위에 별도 합산 나왔죠? 거기 양가로 1번 뭐라고 그랬어요? 공장 건축물은 공장 용지로 갔죠? 예, 주거지역. 그리고 2번만 보세요. 영업용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물 부속 토지 그랬죠? 자, 영업용은 뭐다? 상가, 점포, 사무실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영업용 건축물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요거
영업용 건축물은 상가 점포 사무실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축물 빼고, 그 다음에 뭐야? 불법 건축물도 빼고, 일반 정상적인 상가 점포 사무실, 그걸 뭐라고 한다?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이것은 기준 면적이에요.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에 토지 그랬죠. 652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다음에 가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그게 뭐냐? 밑에 사치성 박스 안에 2% 부정한 거 그거 빼고,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 바닥 면적의 용도 지역별 배율을 곱해서 산정한 면적 범위 안에 토지 그랬죠. 여기 보세요. 설명 이거. 이런 상가 건물은 주거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공업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 녹지지역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건물은. 다만 지역에 따라서 무슨 지역? 주거지역에 있으면 5배, 상업지역은 3배, 바닥 면적에.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요. 공업지역 4배, 그 다음에 녹지지역 7배, 그 외 지역 7배. 이렇게 해서 요 기준 면적까지는 뭐다? 별도.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말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무슨 면적? 기준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이고, 기준 면적을 구하는 거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상가, 점포, 사무실 이런 건물의 기준 면적 우리가 구하라 그게 아니니까, 예, 구하는 건 아니고 기준 면적까지는 뭐고? 별도 합산. 초과자가 붙으면 어디로 간다? 종합합산.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분류했고, 다음 시간에는 과세 표준하고 세율 마무리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됐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